비만은 보이지 않는 질병입니다. 비만하면 당신의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비만은 질병이다. 암이나 심장질환처럼 제대로 된 치료법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비만 치료 1세대로 바른 비만 치료를 위해 노력해온 이규래 교수. 숱한 오해와 거짓 정보들이 난무하는 질병, 비만. 명의들을 통해 비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혀보자. 비만 치료에 앞서 일단 두 사람은 식단과 생활 습관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이제 음식업하고 관련된 거라서 먼저 그럼 주로 먹는 것은 어떤 것이며 어느 정도로 규칙적인지, 그리고 평소 운동은 어느 정도 하는지 상담을 통해 환자들의 식습관과 생활을 파악한다. 그런 식으로 이게 전형적인 식사 패턴인데 이제 아라 씨가 써주신 걸 보면 어떤 형태냐면 아침 식사는 굉장히 가볍게 드세요. 이게 삼각형 형태라고 그러는데 아침은 굉장히 짧게 간단하게 먹고 저녁 때 식사는 좀 더 지방이 많은, 그러니까 고열량으로 이런 것 갖다가 이제 가장 전형적인 그 야식성 형태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어머니 고명숙 씨의 비만 고민은 딸과는 또 다르다. 혈압약 먹은 지는 한 10년 넘었고요. 네. 당뇨약은 한 7년, 6, 7년 된 것 같아요. 지금 당뇨약 살을 빼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혈압과 혈당을 잡는 것이다. 개수를 따져서 몇 개 정도 쓰시는 것 같으세요? 내가 갖고 있어요. 비만 검사는 키와 체중을 재 체질량 지수를 측정하고 혈액 검사와 복부 CT를 통해 체지방률과 복부 비만 수치를 알아보는 것이 우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복부 안의 내장 비만 수치다. 따님은 언뜻 보기에도 밖에 있는 지방이 더 많잖아요. 지금 이제 460으로 나오고 아내 거는 지금 58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피하 지방이 많아서 지금 따님은 이렇게 내장 형태나 그런 게 아니시기 때문에 뭐 따님은 이제 혈액 상태에서 그런 건 나쁘진 않으실 거로 봅니다. 놀라운 것은 어머니 고명숙 씨의 결과. 키하고 체중만 보면 에이 뭐 날씬하신데 뭘 그래 이렇게 되거든요. 체지방 측정했더니 오 지방이 생각보다 많네. 혹시 하고서 CT를 찍어보니까 여기 지금 CT 찍은 거에서 나온 것처럼 내장 지방이 지금 100이 넘으면 이건 위험하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키하고 체중만 쟀을 때보다 더 세밀히 들어가 보니까 정말 좀 심각한 상태로 나오셨고, 한마디로 보기와 달리 중년인 어머니가 딸보다 훨씬 더 많은 내장 지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어머니 같은 경우엔 그냥 흔히 얘기하는 그 체질량 지수라는 거 있잖아요. BMI라는 값으로 했을 때는 25 밑으로 되기 때문에 정상 체중이라고 얘기할 텐데 그거를 체지방만 검사했을 때는 뭐 조금 높군요. 근데 내장 지방을 찍어보니까 의외로 높아서 겉으로 보는 것보단 정말 이런 검사나 그런 걸 평가를 하는 데는 참 중요한데, 날씬하지만 지방이 많은, 그러니까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 형태도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두 사람의 복부를 보면 지방이 몰려있는 위치가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건강의 적신호로 불리는 복부 비만. 배둘레가 여자는 85, 남자는 90cm 이상일 때 복부 비만을 의심해 봐야 한다. 복부 비만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선 피부 아래와 근육 사이에 위치한 지방을 피하지방이라 부른다. 반면 내장 지방은 장기 사이에 쌓이는 지방으로 지방이 분해되면 염증을 일으켜 성인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똑같이 배가 나와도 피하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훨씬 더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흔히 사과형 비만이라 불리는 상체형 비만은 내장 지방일 가능성이 높다. 또 내장형 비만 중에는 배가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있어 숨은 비만으로 불리기도 한다. 각종 염증을 일으키거나 암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나쁜 염증 물질을 거기서 많이 분비한다는 게 밝혀져서 그래서 내장 지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된 건데 주로 이제 심장 혈관성 질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나 혈관, 그러니까 고지혈증 아니면은 뭐 당뇨, 고혈압, 그다음에 이제 동맥경화증, 그다음에 관상동맥계 질환 같은 이 혈관에 관련된 물질들이 더 많이 나타나서 그게 더 흔히 진단된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수면 무호흡증이나 그런 것도 같이 동반된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로 다 얘기는 못합니다. 인천에서 부부가 함께 치킨집을 하고 있는 황운혜, 오정화 씨 부부. 거의 하루 24시간을 함께 지내는 이들 부부는 치킨집을 시작하고 나서 둘 다 체중이 증가했다. 다 풀리잖아. 식사 시간은 따로 정해놓지 않았다. 주문이 뜸한 시간, 있는 반찬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거나 간편한 배달식으로 해결하는 게 대부분이다. 잠자는 시간도 들쑥날쑥하다. 거의 아침 겸 점심일 때가 많죠. 이 시간이. 그럼 저녁은 몇 시 정도? 저녁은 치킨집은 뭐 8, 9시, 10시는 다 주문이 많으니까 대부분 일 끝나고 그때 먹을 때가 많아요. 같은 생활 패턴에 같은 식습관. 40대 부부인 두 사람의 비만 상태는 어떻게 다를까? 남편은 체지방률과 체질량 지수에서 부인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였다. 더 정상 수치에 가까운 남편. 건강 상태도 마찬가지일까? 그럼 이제 요거하고 이제 같이 맞춰보면 지금 현재 체지방의 양이 37.8%로 나오셨고 지금 내장으로 78이 지금 잡혀 있으니까 내장형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체지방이 좀 과한 거를 7.8%를 낮춰야 되는 그런 상태시고 남자들은 대충 한 20% 정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5.9%가 있으신데 이 5.9%가 쌓인 것도 문제지만 아내가 얼마냐면 106이 넘었죠. 그러니까 100이 넘으셨죠. 아주 안 좋은 형태세요. 내장형으로 100이 넘으니까 이거는 건강상의 이상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여성인 아내는 피하지방이, 남성인 남편은 내장지방이 더 많았다. 서로 다른 종류의 복부 비만인 것이다. 겉으로 보기엔 외형상 괜찮지만 복강 내에 있는 내장지방이 많이 쌓여서 성인병의 위험성이 더 높은 그런 형태를 갖게 되는 게 요새 우리 한국 중년 남성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다 말랐는데 배 중심으로 지방이 더 쌓인 분들이 체중이 아니라 체지방이 더 많아서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비만이 질병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려면 자기 생활을 보시면서 지방을 측정하시는 게 가장 치료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도 잘 안 되는 초고도 비만 환자를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약물 치료다. 조이쁜 씨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운동이나 식단 조절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규래 교수에게서 약물 처방을 받았다. 그리고 2년, 현재 조이쁜 씨는 20kg 가까이를 감량한 상태다. 손이 손만 2개만 더 가겠습니까? 비만이 치료되면서 다른 질환들 역시 많이 호전됐다. 이 폭부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염수 식도염이 온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무릎이 아프니까 관절 이제 먹었고요. 1위에 내놔 깎아커야요. 콜레스테롤하고 지방간, 식도염도 좋아졌고 다 좋아졌어요. 목이 많이 이제 따갑고 안 좋았는데 살이 빠지니까 다 모든 게 다 좋아지더라고요. 약물 치료 역시 비만 치료의 한 방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허가받은 비만 치료제는 약 11가지 정도. 에너지 소비 촉진제, 소화대사 개선제, 에너지 소비 억제제가 대부분이다. 치료는 각 환자의 상태에 맞게 이 3가지를 적절히 조절하여 처방한다.
에너지 소비 억제제는 식욕을 담당하는 뇌시상하부에 작용한다. 뇌시상하부의 내측 핵, 즉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중추를 자극하고 에너지 소비 촉진제는 공복감을 느끼게 하는 외측 핵을 자극한다. 또 소화 개선제는 소화 기능과 대사를 개선시켜 비만을 치료한다. 운동과 식사로 빼는 게 효과는 더 장기적으로 나타나 있긴 한데 제일 효과 좋은 건 약을 동반해서 같이 빼는 게 최고로 효과는 좋습니다. 이 약제가 좋다 그래가지고 약제를 자기도 모르게 더 이렇게 의존해서 이걸 팍 쓰게 되면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게 크니까 너무 그쪽에 자기 의사조차도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약은 얼마든지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을 처방했는데 약만 처방할 뿐이면 그 효과는 별로 없고 약을 처방하면서 그 사람한테 어떤 코멘트를 하고 어떤 그 사람의 생활을 중재를 했느냐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어서 결국은 생활이 바뀌어가야 되는 거고. 모녀, 부부가 함께 시작했던 비만 치료. 각자의 처방대로 비만 치료를 받은 3주 후 이들의 상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네, 지난번에 이제 지방이 20kg였는데 이번에 18.6이니까 지방 무게가 빠진 게 문제는 2kg 중에서 지방이 주로 빠졌다는 게 그래도 다행이죠. 3.9였으니까 지방이 퍼센트가 빠진 게 한 1. 3주간 체지방만 2kg 가까이 감량. 시작치고는 좋은 결과다. 젊은이들처럼 뭐 비키니를 입겠다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제가 있는 가족력 중에 병력, 혈압하고 당뇨 그걸 조금 치료하고 싶었어. 그것만 다른 건 없어요. 지난번에 65. 부부는 똑같이 체중이 줄었지만 그 내용은 달랐다. 식단 조절을 한 남편 황운회 씨는 몸무게가 4kg 가까이 줄었지만 체지방 양과 체지방 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24.8과 22.2니까 여기서 빠진 건 2.6. 그러니까 거의 아주 가장 좋게 변화되셨네요. 그러니까 체중 중에서 지방만 거의 비슷하게 빠지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좀 있었는데 뭐 의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서 운동도 좀 하면서 좀 더 좀 생활적으로도 좀 활력도 되고 이러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비만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새끼를 골고루 먹는다. 참 뭐 이거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책을 봤나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정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소식하라는 얘기 있잖아요. 평소에 드시던 것보다 밥 한 숟가락을 한 끼를 덜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산보를 뭐 한 5분이나 10분 하셨으면 그거보다 10%씩을 더 올려서 조금 더 움직이는 활동을 하셔야 그 지방이 더 쌓이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그야말로 소식과 운동이 거기에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